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전치사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거.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시간과 관련된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n이라는 단어, at라는 단어, on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뭐 장소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은 배웠어요. 뭐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에서 쓰인다. at는 좁은 장소, 뭐 등등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과 관련돼서는 자, 지금 보세요. 1번이 in, at, on의 형태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작은 단위, 여기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오히려 반대로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 해요. 잠깐만요. 이거 좀 잘못됐다.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요거를 선생님이 좀 다르게 바꿀게요. 순서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 제일 큰 단위가 in이에요. 그 다음에 on이에요. 그리고 a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랑 좀 달라서 선생님이 맞는 줄 알았더니 요렇게 돼 있네. 자, in이 큰 형태고 시간의 큰 단위, 그런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자, at가 얼마나 작은 단위길래 나는 반대로 at부터 시작할게요. at는 우리가 보통 시각을 나타낼 때 몇 시 몇 시 하는 시각을 나타낼 때 씁니다. 아니면 특정 시점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뭡니까? 그죠? 몇 시에라고 구체적으로 그 뒤에 이게 시간을 우리가 적을 때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눈이란 게 뭡니까? 눈. 정오. 정오는 12시를 말합니다. 이때 앞에도 역시 그 순간 작은 단위니까 at를 썼어요. 그 다음에 at night라는데, night가 긴데요, 선생님. 아마 생각에 이제 이 night의 의미가 하루 중에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고 잔다라는 딱 하나 행동만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 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시간으로 따질 때. 이제 그러지 않았나. 옛날에는 우리가 뭐 농사 짓던 그런 시절이나 아주 옛날에는 밤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밤을 긴 단위로 보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미드나잇은 한밤중. 그렇죠. 미드나잇은 한밤중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이런 거예요. 런치타임. 런치타임은 점심시간. 이것도 굳이 따지면 어떤 시간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at를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at보다 조금 더 큰 단위로 가볼까요?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일, 날짜 또는 특정한 날 같은 경우, 요일과 날짜와 특정한 날. 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간보다는 조금 큰 단위죠. 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니까. 자, 먼데이와 같은 요일을 나타내는 경우에 앞에 오늘 쓰죠. 그죠? 두 번째는요, January는 1월입니다. 1월. 1월. First는 1일. 이렇게 날짜를 나타낼 때도 앞에 오늘 씁니다. 그 다음에 뭐, Thanksgiving이나, 자, My birthday 같은 경우. 나의 생일은 어떤 특정한 날이죠? 이런 특정한 날 앞에도 오늘 씁니다.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쓰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모닝은 아침인데, 썬데이 모닝, 일요일 아침이랬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에 on을 씁니다. in을 쓰지 않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통 모닝 앞에는 in을 쓰는데, 자, 그냥 썬데이만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썬데이 뒤에 이렇게 모닝이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이 들어가면 on을 사용하는 거. 요거는 체크 좀 해놓으세요, 선생님처럼. 아주 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예요. 아래 나왔네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나타내는 morning, afternoon, evening을 쓸 때는 앞에 반드시 in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morning을 가리키니까 왠지 in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in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방금 선생님이 in을 쓰지 않고 뭘 쓴다? on을 쓴다. 자, 이건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둬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큰 단위, 가장 큰 단위인 in으로 갈게요. in은요, 우리가 좀 이제 짧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일본이 뭐 이런 게 있죠? 몇 달,
월을 말할 때도 in을 씁니다. 월, 몇 월 할 때. 조금 거서 계절을 나타낼 때, 여름, 가을, 겨울 이거 계절을 나타낼 때도 in을 씁니다. 또 예를 들면 연도, 몇 년도 이런 거 나타낼 때도 월을 씁니다. 이렇게 더 크게 가면 이제 세기, 몇 세기. 우리가 세기란 말은 100년을 말합니다. 이런 단위들을 쓸 때 전부 다 in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큰 단위죠. 제일 큰 거 보세요. 21세기. April은 4월이라는 월을 가리키고 여름이라는 summer도 in을 씁니다. 2010년이라는 연도 나타낼 때는 in을 쓰고 단 특이한 게 morning 아까 앞에 썼죠.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evening 또는 뭐 afternoon과 같은 이런 걸 쓸 때도 아까보다 in을 사용하는 거 좀 특이하죠. 자, 왜 이렇게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in을 쓰는 좀 특이한 교우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 만약에 Sunday afternoon 일요일 오후란 말을 쓸 때는 in과 그다음에 on이 있다. 그러면 왠지 morning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afternoon이나 morning이 있으면 in을 쓸 것 같지만 여기서는 in을 쓰지 않고 on을 쓰는 게 특이하다라는 그 얘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배웠던 시간에 관련된 전체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이구, 뭐가 많네요. 좋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 to입니다. 자, for라는 단어하고 du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둘 다 뜻은요.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떨 때는 for를 쓰고 어떨 때는 during을 쓰냐? for라는 단어를 쓰면 뒤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반면에 during은 특정 기간을 나타낸다. 특정 기간이란 건 이런 겁니다. 뭐 시작부터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단위. 예를 들어볼게요. 뭐 여름 동안 또는 뭐 휴가 동안 또는 뭐 방학 동안 이렇게 특정 기간이란 건 이런 건 말하면 또는 일요일 동안 얘네들 특징은 여름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쌀쌀해지기 바로 전까지 뭐 이런 기간이잖아요. 휴가란 것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월요일부터 이번 주 1월까지가 휴가다. 그러면 그 기간이 다 들어가 있죠. 방학 시작하는 날부터 끝이 이 방학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일요일은 일요일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특정 기간을 나타낼 때 쓴다. 자, 가볼게요. 자, stay란 단어는 머물다라는 뜻이죠. 나는 파리에 머물렀습니다. 네, 3 months, 3달. 구체적인 숫자 기간이 나왔죠. 숫자를 나타내는 기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뭘 쓸까요? for를 쓰겠죠. 또 가르쳐 볼까요? 그는 was standing, 서 있는 중이었습니다. in the rain, 빗 속에서. 자, 2시간 동안이란 말로 역시 2 hours라는 숫자가 나왔죠. 숫자. 그리고 이때도 for를 씁니다. 그럼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A few days. 자, a few라는 단어가 몇 개입니다. 몇몇츠. 몇몇츠란 뜻인데 a few days는 몇일, 다시 말해 우리나라 말로 며칠입니다. 며칠이란 뜻인데 며칠 동안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럼 밑에도 for를 씁니다. 아니? 숫자가 아닌데요. 물론 이 a few란 말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뭐 예를 들면 며칠이라는 것은 뭐 3일 또는 뭐 4일 등 우리가 숫자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a few 같은 단어도 우리가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며칠, some days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자, 반면에 그 아래 거 visit는 방문하다죠. 나는요 나의 uncles 우리 삼촌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summer vacation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 동안이라는 것은 여름방학이 시작부터 끝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단어죠. 이거는 숫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뭐 예를 들면 여름방학이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다. 누가 그래? 선생님 숫자잖아요. 아니, 이런 숫자를 의미한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요일로 30일 동안 이렇게 만약에 됐으면, 그러면 이때는 for를 씁니다. 왜? 30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나왔으니까. 하지만 여름방학이라는 말이 30일 동안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작에서 끝까지 나타내는 이런 기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듀어링을 씁니다. 또 그 다음 거. 그 아이들은 looked bored란 말은 지루한. 그 다음에 이 look이라는 단어도 보다가 아닙니다. 보이다입니다. 보다는 look at가 보다고. 아이들은 지루해 보였습니다. 세레모니는 뭘까? 세레모니. 세레모니 뭡니까? 어떤 기념 행사죠? 기념. 축하, 뭐라지? 세레모니, 의식. 어떤 의식. 어떤 행사. 그럼 이 행사가 몇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어떤 시작부터 끝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듀어링을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efore, after는 다 잘하는데,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알아야 될 게, 이 befor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발 부탁하는데, 이 before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이렇게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서 끝내버려요. 먹지 마라 아이스크림을 전에. 물론 지금 이건 조금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전에라는 이 단어는 그것과 함께 쓰여 있는 뒤에 있는 단어와 같이 연결했을 때 뒤에 것을 먼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매우 nervous는 긴장한입니다. 역시 before, 근데 before도 뒤에 있는 the exam,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 전에 나는 매우 긴장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after도 똑같은 뜻이지만 단지 뭐뭐 후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 것만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갑자기 이게 안 보이네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하나를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보다시피 전치사 파트니까 엑사이즈 1부터, 그 다음에 여기 171페이지인가요? 172 넘나요? 아유, 없네. 171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